오케이. 됐어요. 땡큐. 네. 1번부터 봐줍시다. 1번. 일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어도 한 근이 어쩌고저쩌고네요. 분리시킵시다. 어떻게 분리시켜요? A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를 그려.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0하고 어디? 2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프를 커팅해. 이렇게 커팅을 할 거야. 그러면 커팅을 하면 여기가 그냥 대충 적을게. 마이너스 2 적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적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어떤 애를 긋는데? y는 a를 긋는데, 그치? y는 a를 긋는데 y는 a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적어도 한 근이니까 그 주황색이 초록색과 만나는 경계선을 찾아야 돼. 그러면 주황색이 초록색과 만나는 경계선은 언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돼. 그죠? a가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어떤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그럼 접하는 순간은 언젠데요?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무조건 판별식이나 이런 걸로 푸는 것이 아니라 2차 함수랑 수평선이랑 그래프를 분리시키고 해당 범위가 있으면 마이너스 2하고 2라는 사이의 범위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거기서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를 잘라내. 커팅하듯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커팅하고 거기서만 교점이 생겨야 돼. 2번도 똑같은 문항입니다. 직접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얘가 두 근 중 똑같은 문항이야. 적어도 한 근이 x제곱 더하기 3x는 0 두 근 사이에 있으래. 그럼 x제곱 더하기 3x는 0이 얼만데요? 그러면 걔가 x제곱 더하기 3x는 0의 두 근은 x는 어디하고 어디? 0하고 마이너스 3. 자, 그래프를 직접 그려봅시다. 똑같이 가면 돼요. 똑같이. k를 분리시켜. k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분리시켜 보세요. 맞아요. 계속 가세요. 이거 위로 볼록으로. 위로 볼록으로.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누구를 남겨둔 거냐면 일부러 k를 남겨둔 거야. k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보다는 마이너스 k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프가 마이너스인 게 훨씬 편해. 그래서 그 그래프를 어디하고 어디 사이? 0하고 마이너스 3을 끊어. 왜냐면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에서 교점을 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래프를 끊으세요. 이거 더하기 2x걸? 마이너스 2x네? 그럼 x제곱, 이거 그럼 제대로 끄는 거 맞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네. 맞네요. x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걸. 그 다음에 요거는 0하고 누구를 근으로 가지고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고. 네, 넘겨도 돼요. 계속 쭉 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 두 번째 거부터. 내가 잘못 적었네. 여기 요게 더하기 2x가 아니라 빼기 2x였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0하고 얼마?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커팅하면 마이너스 3부터
두 근 사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커팅.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얼마인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돼? y는 누구랑? y는 k랑 교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만 생겨야 되니까 k 바로 적을게요. k는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꼭지점 위치 1이겠네. 1보다는 뭐하고? 같거나 작고.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삼 번 가볼까? 3번. 삼 번을 가면 알파 빼기 베타죠. 그럼 내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알파 빼기 베타는 여러분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없습니다.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뭔데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제곱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4알파 베타 뺀 거.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 자체가 그냥 알파 빼기 베타 자체를 이렇게 번역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몇 알파 베타 뺀 거? 4알파 베타 뺀 거. 그러면 절대값이 뭐보다 작으란 얘기는, 절대값이 8보다 작으란 얘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 8이고 0보다 같거나 64겠지. 8의 제곱 64 이렇게 바꿔. 그런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다시 뭐로 바꿔요? 두 근의 합 적어둘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2a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b니까 얘하고 얘로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4a 제곱에 더하기 빼기 4 곱할 거니까 12b가 뭐보다 작다? 64보다 작다. 그러면 양변을 4로 다 나눌게. 양변을 다 4로 나누면 얼마냐면 4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몇 b? 3b.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6이겠네. 그치?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뭐를 구하래? 순서상 개수 구하라고 하죠. 자연수지. 그럼 a에다 차례대로 집어넣어. 그럼 a에다 1을, 예를 들어서 a에다 1을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1 더하기 3이 1 더하기 3b가 뭐보다 작으니까 16보다 작으니까 만족하는 b를 적어. 그럼 b 1 괜찮고 2 괜찮고 3, 4, 5는 안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서상은 a, b의 순서상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a, b의 순서상은 a가 뭐일 때는 a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 얼마? 1, 2, 1, 3 어디까지? 1, 4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그치? 이거 하기 전에 판별식도 해야 돼. 판별식.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두 자연수니까, 두 근이니까 판별식 하나 더 필요해. 판별식 적어놓고 갈게. 판별식은 뭐예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3b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거 당연한 얘기네. 그러면 의미 없네. 그러면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돼. a에 뭐 갖다 집어넣죠? a에 4 못 집어넣어. 왜냐면 a에 4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뭐가 돼버려?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이 16보다 작지 않거든? 그러니까 A4 말고 어떤 거? 누구 들어가죠? A1, 2, 3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다. 요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차례차례 다 또 집어넣어야 돼요. A한테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3B가 뭐보다 작으니까 16보다 작으니까 3B가 12보다 작죠? 그럼 B는 1, 2, 3. 그러면 A가 뭐일 때는 2,1 또 집어넣으면 2,1, 2,2, 2,3 같은 방식으로 3,1 언제까지 되는지 노가다 하면 돼요. A가 4는 없어. A가 4가 되면 16 이미 그게 16이 돼버리니까 적어보면 됩니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네? 그러면 9 더하기 3B가 16이니까 3B는 7보다 작아야죠? 그러면 3,1, 3,2 요게 다겠네 그러면. 그치? 자, 4번 그래프를 분리시켜서 그려보세요. 4번 그래프를 분리시켜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분리되는지 보세요. 이거는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더하기 3으로 바꾸고 여기를 얼마? 빼기 1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추가해도 돼요. 그러면 차이가 뭔데요?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리기 더 편합니다. 그래서 밑에 걸로 해볼게 일부러. 그럼 밑에 걸로 하면 a의 x 빼기 2의 더하기 3은 마이너스의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어차피 똑같아. 방정식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래프 바꾸면 되거든.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 그림을 그릴게. 오른쪽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1,0에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얼마? 여기가 1, 얼마? 0.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잘라. 어디까지 잘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커팅을 해.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딘데요? 여기 있겠지 뭐.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에서 어디까지? 1,0까지 커팅을 해. 잘라. 왜냐면 해당 그래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읽어. 기울기가 얼마이고 기울기가 a이고 2,3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여기가 2가 있으면 그냥 대충 찍을게요. 여기 얼마? 2,3을 지나면 자 어떻게 지날 때? 접할 때.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측정해 봐야 돼. 어떻게? 1,0을 지나는 기울기랑 누구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지나는 기울기를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볼게. 1,0을 지날 때 기울기를 볼게.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돼. 이때 기울기가 1,0을 지날 때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3입니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지날 때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2 빼기 2분의 3 빼기 얼마? 9. 그러니까 얼마? 4분의 얼마? 12. 3. 예쁘게 맞춰줬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3이 1,0을 지날 때 동시에 어디도 지나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도 지나게 돼. 똑같이 기울기가 똑같거든. 그치?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쭉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9. 그런 다음에 누구를 동시에 지나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 동시에 지나가는 여기 어딘가에 얼마? 2,3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요 하얀색 그래프랑 일정하게 만나는 건 그러면 기울기 A지. 그럼 한글로 적을게. A는
접할 때 기울기보다는 가팔라야 돼. 접할 때 기울기보다는 가파르고, 그래서 누구보다는 크고, 접할 때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고, 1,0 기울기 얼마? 3보다는 뭐하고? 작고. 왜냐면 3일 때, 기울기가 3일 때 딱 어디를 지나가냐면 동시에 지나가게 돼. 그럼 교점이 없지. 그거보다 3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돼. 그래야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럼 접할 때만 알면 되겠네? 접할 때는 그러면 다 무시하고 원래대로 돌아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x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x에 빼기 2a 더하기 4가 원래 식이라면 접하는 순간은 판별식이 0이니까 그냥 판별식을 구해. 그러면 a 빼기 2의 얼마? a 빼기 2의 제곱 얼마? 빼기 4ac 더하기 8a 빼기 16이 얼마? 0.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인수분해 되겠지?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전개시키지 말고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8에 a 빼기 2는 0. 그럼 a 빼기 2로 묶을게. a 빼기 2로 묶으면 a 빼기 2에 더하기 8은 0. 그럼 어떻게? a가 뭐거나 2거나 a가 얼마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그럼 마이너스 6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6 a 빼기 2 더하기 8 하면은 a가 마이너스 6도 있잖아. 그 마이너스 6은 원래 이차함수를 내가 여기서 절반으로 끊었는데 만약 정상적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얼마? 이렇게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안 드러나지. 그냥 인수분해한 겁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8a 빼기 16이 8에 a 빼기 2니까 a 빼기 a 빼기 2로 묶은 거야. 그러면 a 빼기 2에 더하기 8이니까 a 빼기 2랑 a 더하기 6이랑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네, a가 2일 때가 접할 때 기울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접할 때 기울기가 얼마니까? 2. 그러니까 이게 답이겠죠. 자, 5번 가볼게요. 5번. 자, 5번 문항은 치환하는 거네요. 치환. 판별식 쓰고 싶어? 판별식은 그냥 원래 문항으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돼. 굳이 다시 연립할 필요 없어. 그냥 원래 맨 처음에 주어진 식, 요 식에서 그냥 판별식 D는 0 하면 돼. 연립 새로 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T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 어떤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 그럼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축부터 무조건 잡아. 대칭축이 얼마인데요? X는 1. 그런 다음에 T가 Y축이니까 이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끊어. 그럼 0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0이 가까이 있고 3은 멀리 있어. 이렇게 그냥 전에 말했듯이 원근감만 드러나면 돼. 0하고 3이랑 누가 가깝고 누가 먼지 원근감만 드러나게 그래프를 그려서 끊어. 그러면 노란색 범위가 누구의 범위냐면 T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T의 맥시멈 값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여기가 얼마? 1,5. 최소는 3을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3, 얼마? 3,1. 그러면 T를 이제 다시 적을게. 그러면 T의 맥시멈 값은 T는 제일 작을 때는 1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같거나 작게 돼. 어떤 범위에서? X가 0부터 어디까지면? X가 0부터 3까지면 T의 범위는 그걸로 만들어지는 이차함수 T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된다?
5까지가 된다. 그러면 y로 다시 갈게. 요걸 가지고. 그럼 y는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t라고 했지? 얘 어떻게 돼? 그대로 바로 갈게. t제곱에 가운데는 조금 조정을 합시다. 2를 바깥으로 뺄게. 2를 바깥으로 빼면 4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2를 바깥으로 빼니까. 그쵸? 빼기 2. 그럼 바꿀게. 얘가 t였거든? 얘가 t니까 요 빼기 1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변에서 똑같이 5를 빼야 돼. 빼기 5. 빼기 5. 빼기 5를 해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나오잖아. 그럼 다시 적을게. y는 t제곱에 빼기 4에 얘를 t 빼기 5로 바꾸고 빼기 2. 그럼 다시 t제곱 빼기 4t 더하기 18. 20 빼기 2니까. 그런 다음에 t를 똑같이 위로 블록이 아니네. t제곱 빼기 4t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 그런 다음에 대칭축을 잡아. 대칭축은 두근의 합이 4니까 절반 t가 2일 때 대칭축이야. 그런 다음에 저기 구해놓은 t의 범위를 역시 커팅을 합니다. 1부터 5까지. 그럼 원근감 1 여기겠죠? 1이 여기 1부터 5까지. 원근감이 살아있게끔 커팅을 해. 1부터 5까지. 그러면 얘가 y의 범위야. 왜냐면 y가 뭐에 관한 이차함수가 되는데 t에 관한 이차함수가 되는데 t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였거든. 그래서 이차함수를 그리고 대칭축 잡고 1부터 5까지 커팅을 해. 그러면 최소값은 y의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2일 때 나오겠죠? 2일 때 집어넣으면 되겠네. 4 빼기 8 더하기 18. 그러니까 14가 최소값. 최대값은 5 집어넣으면 되죠? 25 빼기 20 더하기 18. 그러니까 5 더하기 18이니까 얼마? 23. 단계적으로 갑니다. 단계적으로. t가 뭐라고 생각하고 t가 이차함수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인데 x의 범위가 0부터 3이었으니까 t에 관한 이차함수. t가 출력이고 x가 입력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함수는 다 가로축이 입력값, 세로가 출력이거든. 그래서 입출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커팅을 해서 t의 범위를 구하고 y를 t로 바꾸는데 아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얘가 t였으니까 빼기 1이 되려면 양변에서 빼기 5를 해줘서 얘가 뭐로 바뀌고 t 빼기 5로 바뀌고 그럼 y는 t에 관한 이차함수를 다시 그리고 t를 또 끊어. 1부터 5까지. 무조건 대칭축만 알면 돼, 결론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알고 대칭축만 알면 해당 범위 내에서 커팅해서 잘라내서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 최대 그것만 구해내면 됩니다. 자, 6번 똑같은 방식으로 해봐 주세요. 연습이에요. 앞에는 다 연습이죠. 뒤에가 까다롭지. 내가 가면서 도와줄게. 넘기세요. 뒤에 보면 우리 15, 16 뒤에 이제 있어. 미리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 그래프를 그려. 굳이 안 고쳐도 돼. 두근의 합만 봐. 봐봐. 그치? 봐봐. 마이너스 2죠? 그냥 위로 블록 그려. 그 다음에 두근의 합만 봐. 두근의 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거든? 그걸 절반으로 나눠. 그게 대칭축이야. 그러면 내려 그어. 그렇지. 1이겠지. x는 1. 근데 커팅 범위를 봐. x는 1. 원근감을 살려서 끊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커팅해서 잘라. 그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커팅해서 잘라. 그 범위야. 그죠? 그러면 거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가 잘라놓은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생겨요? 그러면 최대는 1에서 생기고, 그치? 1까지 커팅했으니까 1까지 딱 여기까지만 커팅이 됐지? 최소는 마이너스 2에서 생기고, 그럼 이제 대입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일 거고, 누구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최대값일 거고, 그 두 개를 빼. 그게 최대, 최소의 차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앞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고 어떻게 그려?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에 두근의 합을 봐. 두근의 합을 보고 대칭축을 끊어. 그런 다음에 원근감을 살려서 범위를 커팅해. 잘라. 자른 다음에 눈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면 돼, 그냥. 자, 7번 가볼게.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1일 때 최대. 자, 7번은 요거 함수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y는 절대값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빼기 3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였냐면 x가 0보다 뭐하다. x가 0보다 큰 쪽만 그려서 무슨 쭉 대칭? y축 대칭. 데칼코마니 하라는 얘기거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려.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거든. 인수분해할게. 더하기 3 빼기 1. 그러면 이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마이너스 3과 1인데 이렇게 끊겨. 0.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만 선택을 해? x가 0보다 큰 쪽만 선택을 해. x가 0보다 큰 쪽만 선택을 해서 x가 0보다 큰 쪽만 선택해서 그럼 0, 마이너스 3이거든. 얘를 무슨 쪽 대칭시켜? y쪽 대칭시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요 그래프야. x의 절대값이 없잖아요. 없어도 내가 만들 수 있어, 그냥.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커팅해서 잘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커팅한대.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원근감만 살리게 그려. 원근감을 살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는 요쯤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3은 마이너스 2보다 더 뭐한 곳에 있어? 더 먼 곳에 있죠. 혹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 안 난 사람은 이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이거 내가 어떻게 그렸죠? 절대값 x 더하기 1 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값이 뭐하다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값이 x에 있으면 x가 뭐인 부분을 찾아서 x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면 2차 함수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1에서 근을 가지는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절대값이 x에 있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서 y축 대칭.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커팅. 그러면 최대는 어디서 생겨? 최대는 3에서 생기죠, 무조건. 그럼 3 대입하면 돼.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겨요? 그러면 0에서 생기겠지. 그래프부터 그립시다. 그러면 절대값 x는 왜 그런데요? 그러면 x제곱은 원래 절대값이 없었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x제곱을 일부러 뭐로 바꿔줘?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 왜냐면 모든 x에 똑같이 절대값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방식 모든 x에 똑같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x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서 데칼코마니처럼 카피해버리면 돼. 그죠? 자, 8번 갑시다. 8번도 연습 문항이네요.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래요. 그럼 볼 것도 없어. 자, x 더하기 4, x 빼기 2.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b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전개시키면 되지? 그럼 x제곱 더하기 2x 얼마? 빼기 8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b. 그러니까 a 값 나오네. a는 1, b는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직선에다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얼마? x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x에 빼기 8.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그냥 대충 그려. 아래로 볼록 그려. 맞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대충 그려. 얘가 y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x. 근데 이 두 교점에 뭐를 구하래? x좌표의 합을 구하죠. 그럼 전에 뭐라고 했냐면 x좌표는 방정식을 바꿔도 안 변해. 좌표는 변동이 없어. 그러면 연립을 해. 어떻게 연립하죠? 마이너스 2분의 1x 연립하지? 그런 다음에 양변에 그냥 4 곱해버려. 상관없어. 함수 값은 바뀌어도 x좌표는 변동이 없어. 4 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2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넘겨. 그럼 x제곱 더하기 얼마? 4x 빼기 32는 0이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 요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근과 계수의 관계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얼마 되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얼마? 4 하면 되죠. 난이도는 12번부터 이제 어려워지네. 네. 미리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연립을 하거나 그것만 기억해. 방정식을 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고, 교점을 구하는 거는 뭐를 바꿔도, 식을 바꿔도 교점의 좌표가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기 편하게 바꿔도 괜찮고, 그냥 간단하게 식을 바꿔도 돼. 똑같이만 해주면 되지. 그치? 똑같이 곱해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9번은 약간 내신 스타일이네. 노가다네요. 노가다. 이거는 노가다야. 그냥 적을게. 어떻게? fx를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적어야 돼요.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진짜 갖다 집어넣어요. 이 얼마? 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 2fx지 더하기 a의 얼마? 1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b의 얼마? 1 빼기 x 더하기 c 얘가 몇 x제곱? 3x제곱 노가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전개시켜 갖고 x제곱끼리 계수 비교하고 x끼리 계수 비교하고 상수항끼리 계수 비교하고 뭐 기교를 부릴 수는 있는데 그냥 노가다 하세요. 네. 노가다 하면 2ax a가 1이겠네. 그죠? a가 1 보자마자 왜? 2ax제곱에 여기 ax제곱인데 3x제곱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a에다 1 집어넣게. 2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 더하기 a가 1이니까 없는 거나 똑같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에 더하기 b 빼기 얼마? bx 더하기 c는 얼마? 3x제곱. 그러면 누가 사라져야 돼? 빼기 bx랑 2bx랑 2x랑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빼기 bx 하면 bx거든? 정리하면 bx. bx에서 2x 뺀 게 사라져야 되니까 b는 2. 그치? 그 다음에 누구랑? 2c랑 2c 더하기 1 b 알죠? b 더하기 2인 거 나왔지? 더하기 c는 0. 얘도 사라져야 돼. 상수항 오른쪽에 없거든. 그러면 c는 얼마? c는 마이너스 1. 그러면 fx 다시 적을게. fx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그럼 아래로 볼로 그려. 대칭축 끊어. x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여기 있겠죠. 0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기억번은 맞네요. 그러면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3이다. 틀렸네. 그쵸? 최소값이 3일 수가 없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빼기 1 그러니까 얼마?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최소. 그 다음에 디귿번은 대칭축 표현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fx랑 누구랑 똑같다? f의 마이너스 2 빼기 x. 자, 얘만 주의합시다. 대칭축을 나타내는 표현이 어떻게 있냐면 다시 보세요. 이게 2차 함수인데 얘를 대칭축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입력값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봐. 입력값이 네모가 대입되고 세모가 대입돼. 근데 내가 두 개의 함수값,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똑같으면 네모하고 세모는 반드시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를 2로 나눈 것이 얼마? 대칭축이어야 해요.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지금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하고 싶으면 x랑 마이너스 2 빼기 x랑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얼마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1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게 2차 함수, 이게 오늘이 6번이거든? 2차 함수가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 하고 시험을 볼 거예요. 2차 함수 8번까지 있어요. 시험 날짜 오늘이 12일이잖아. 그죠? 6번, 14번, 7번, 19일, 8번. 그러면 26일 날 시험을 볼게요. 한 번은 정리 정도는 쭉 할 겁니다. 네.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고1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개 뽑으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부등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그죠? 제일 중요한 거 3개가 뭔데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직선, 원방.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함수. 합성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네, 함수예요. 고등수학의 70%는 함수야. 30%는 뭔데요? 그러면 30%는 기하 절반, 경우의 수 절반입니다. 네, 순열조합 절반. 네. 여러분 배우는 대수, 미적일 싹 다 함수예요. 다 함수. 네.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네,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는 진짜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 10번 가볼게. 자, 1 빼기 x, 1 더하기 x 보는 순간 대칭축이 1이라는 거 알아야 돼. 왜? 1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1로부터 왼쪽으로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대칭축이 얼마? x는 1. 그치? 근데 a랑 b랑 얼마래? 잘 보세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 수 있어. 누구 때문에? a하고 b하고 c의 부호로. 보세요. 대칭축이 대칭축을 두근의 합으로 봐. 두근의 합으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가 1이어야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분의 b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이라는 얘기는 a하고 b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a하고 b의 부호가 똑같으면 양수일 거고 양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a하고 b는 부호가 달라. 근데 a하고 b가 부호가 다른데 a가 b보다 작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고 C가 플러스야.
왜냐면 대칭축은 누구 갖고 결정이 돼요? 그러면 AX제곱과 BX 가지고 결정이 되거든.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릴게. A가 음수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돼. 그러면 위로 볼록이 되고 A가 음수인 걸 알아서 그럼 B가 양수니까 X는 1이 나온 거고 그럼 X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누구랑? 마이너스 B랑 A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C는 뭐예요? 그러면 0,C야. 그러면 C는 Y절편이니까 X에다 0 대입한 거거든. X는 1이 여기니까 0이 여기 있을 거고 요게 0,C인데 얘는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양수니까. C도 양수니까. 자, 요게 지금 어떤 걸 해석한 거냐면 박스 바깥에 있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해석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볼게. 기억번. F3이 0이면 F3이 0이라는 얘기는 1로부터 2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왼쪽으로도 2칸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참입니다. 왜? F3이 0이면 누구도 0이어야 돼? F-1도 0이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2f0보다 작아야 돼. 2f0. 그럼 2f0이 얼만데요? C지, C. C의 2배겠지. 그럼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 왜? C를 2배 한 게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내가 모르잖아. 그치? 근데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왜? 1일 때가 최대값이거든?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X에다 1 대입했을 때 이 값이 1,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게 돼. 근데 지금 니은번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게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이 fx의 최대값이 얘거든. 얘가 누구보다 작다? 2f0, 2c보다 작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물어보는 뜻입니다. 그치? 그러면 계속 갈게. 그러면 B 더하기 C를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B 더하기 C는 플러스인데 C보다 작은 애거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누구보다 작죠? 2C보다 어떻게 돼요? 작지? C가 제일 크잖아. 쉽게 말하면 3이 4보다 작은데 3 더하기 4는 누구보다 작아? 4 더하기 4보다 작지 당연히. 그죠? 근데 봐봐. 근데 A는 얼마였죠? 여기서? 음수잖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누구보다도 작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누구보다도 작게 돼. B 더하기 C보다도 작게 되지. 왜냐면 A는 음수니까. 음수를 더하면 더 작아지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누구보다 작은데 B 더하기 C보다 작은데 B 더하기 C는 누구보다 작아? 2C보다 작게 되죠. 이거는 느낌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느낌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A, B, C가 부등호가 세팅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A 더하기 A가 제일 작아. C 더하기 C가 제일 커. 무슨 말인지 돼요? A, B, C 다 모르잖아. A, B, C를 하나도 모르는데 부등식으로 A보다 B가 크고 C가 크다라고 나오잖아. 이때 항상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A 더하기 A가 뭐다? 최소. C 더하기 C는 최대. 중간에는 누구? B 더하기 C, A 더하기 B. C 더하기 A는요. 얘네들 사이는 몰라. 이건 몰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B 더하기 C는 당연하죠. 첫째, 둘째. A 더하기 B는 이게 확실해. C 더하기 A는 어디 있어요? 얘는 몰라요. C 더하기 A가 저 사이에 어디 있는지는 몰라. 저걸 알아주세요. 부등식에서 나오는 일반 성질입니다. 세 개의 부등식이 차례대로 제시될 때 저거는 100%야. 무조건 성립하는 식. A 더하기 A가 최소, A 더하기 B가 그 다음, B 더하기 C가 그 다음, C 더하기 C가 최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치? 그 논리로 간 거야. 그래서 B 더하기 C를 보는 순간 B 더하기 C는 20보다 작고 B 더하기 C에다 A를 더하면 그거는 B 더하기 C보다도 더 작아져. A가 음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커팅을 합시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커팅을 하면 X가 1이니까 내가 원근값만 살리라고 했지. 마이너스 3이 훨씬 멀리 있어.
마이너스 3이 훨씬 멀리 있고 3은요. 3은 더 가까이 있어. 요게 얼마? 3. 이렇게 그래프가 커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3에서 나오게 돼.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결국 f 얼마? 마이너스 3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f 마이너스 3이 얼마인데요? 9a 빼기 얼마? 3b 더하기 c.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있지, 관계식. b를 뭐라고 바꿀 수 있었어? b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1이네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b가 1이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2a분의, 그러면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몇 a? 그러면 요거 2a.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야겠네? 요거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맞네? 얼마? b 자리에 마이너스 2a 들어가니까 9a 더하기 6a 더하기 c가 무슨 가? 최소가. 네. 두 근의 합의 항상 절반이 대칭축입니다. 자, 이제 슬슬 달립시다. 11번. 자, 11번은 뭐냐면 고등과정에서 우리 최대 최소는 함수밖에 없어. 그냥 2차 함수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면 1 빼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잡을게. 함수로 세팅할게. fx를 얼마? x제곱 더하기 2에 a 빼기 2의 x 더하기 a제곱 빼기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잡을게요. 얘가 함수야. 그쵸? 그러면은 얘가 동시에 뭐를 근으로 갖고 있냐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x 빼기 알파 fx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 빼기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1이 얼마죠? 공교롭게도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야.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1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f1의 최소. 그러면 f1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지, 이제? x에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냐면 f1은 얼마가 돼요? 1 더하기 2a 빼기 4 더하기 얼마? a 제곱 더하기 a 빼기 1. 그럼 f1이 누구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냐면 a 제곱에 관한 2차 함수가 돼. f1이 a 제곱에 관한 2차 함수가 돼. 근데 이 2차 함수의 무슨 값을 구하라냐면 최소값을 구하래. 그치?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어떤 거? 서로 다른 뭐? 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이 적용이 돼야 돼. 그럼 판별식을 적용하면 절반 할게, 절반. a 빼기 2의 제곱에서 빼기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 0보다 클 때, 이거일 때 누구의 최소? 얘 노란색의 최소여야 돼. 그러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에서 빼기 a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니까 지워지고 지워지네. 그치? 그럼 빼기 5a 더하기 5가 0보다 크니까 a 빼기 1이 0보다 작고 a가 1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 결론은 상관이 없네. 그죠? 그러면 노란색 함수를 다시 그려. 양수잖아.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지? 절반으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3? 2분의 3. 그 다음에 커팅해. 어디부터 커팅해? 1보다 작을 때 커팅해.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생겨요? F1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생기겠죠. 그지? A가 양수라는 말을 안 했는데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 그냥 F1이 A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입력, 가로축이 얼마고, 가로축이 A고, 세로축이 얼마? Y라고 잡으면 얘가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여서 네, 1A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냥 A에 관한 이차함수를 그린 거야. A제곱 더하기 얼마? 3A 빼기 4.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표시해 두세요. 12, 13, 14, 15. 세 개가 진짜 어렵고 좋은 문항이네. 그치? 다 못 풀 수도 있어. 다 못 풀 수도 있어서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13을 안 풀 겁니다. 일단 12, 14, 12번부터 풀어볼게요. 12번 천천히. 이제 천천히 갑시다. 자, 인수분해부터 해주세요. 인수분해 12번. (12번부터는) 진짜 천천히 갈게. 천천히. 인수분해가 뭔데요? 그러면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거든. 여기 잘 보세요. 4x제곱에 빼기 2에 fx 더하기 gx에 그치? 더하기 얼마? fx 곱하기 gx는 얼마? 0. 그러면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곱해서 fx gx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해서 몇 x제곱이 나와야 돼? 4x제곱이 나와야지. 그럼 2x, 2x지. 그 다음에 더해서는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fx, 마이너스 2gx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치 뭐가 될 거냐면 빼기가 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서 여기 x 있죠? 여기 x 있었어. 마이너스 2xfx가 되고 대각선으로 곱하면서 다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gx가 돼요.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 내가 고치면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 다시 적어볼게. 2x 빼기 fx거나 2x 빼기 gx입니다. 이런 방정식이 돼. 는 0. 근데 보세요. 가조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한 개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 그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두 개의 방정식이 있거든. fx가 몇 x거나 2x거나 gx가 몇 x거나 2x거나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몇 개가 있죠? 자, 힘을 내. 2차 방정식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 fx랑 2x랑 gx랑 2x랑 근데 실근은 몇 개밖에 안 나와야 돼. 자, 그림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fx랑 2x, fx 2차 함수일 겁니다. 2차 함수랑 y는 2x랑 gx도 뭔지 모르지만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y는 2x랑 근데 교점은 몇 개밖에 없어야 돼요. 한 개. 좌표축 필요 없어. 그냥 함수만 그려줘. 2차 함수 두 개랑 y는 2x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오는 한 개만 나오는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런 다음에 나조건을 보세요. 그 사람은. 그린 사람은. 나조건도 같이 해석할게. 나조건은 뭔데요? 그러면 4x제곱이 k로만 바뀌었을 뿐이거든. 그럼 그대로 바로 적을게. fx는 몇 k거나 2k거나 gx는 몇 k거나 2k거나 근데 여기는 근이 몇 개? 실근이 몇 개? 3개. 여기는 실근이 몇 개? 1개. 다시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2x를 그어. 근데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야 돼? 1개 나와야 돼. 2k는 뭐죠? 무슨 선이지? 수평선이잖아. 수평선을 그었을 때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그런 높이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마이너스 2, 0, 1.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2차 함수는 어떤 거냐면 2차 함수를 그려서 y는 x랑은 만나는 점이 몇 개고? 1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칠게. 내가 샘플링을 해볼게. 이렇게 하나 그려서 y는 2x 합시다. 그러면 얘랑 2x랑 교점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죠?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 뭐를 그을 거라고? 2k라는 뭐를 그을 거야? 수평선을 그을 거지. 근데 교점이 몇 개인 애가?
3개이네. 그러면 그어볼게. 요렇게 하나 그어볼게. 요렇게. 그러면 교점 하나, 둘, 셋. 몇 개 나오죠? 이런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지. 근데 그런 애가 실근이 이렇게 표현할게. 실근이 3개 나오는 높이도 다시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 다시 더 이렇게 해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EX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러면 누구랑? 2차 함수하고의 교점만 봐봐. 교점 없죠? 없죠? 없다가 2차 함수랑 교점 처음으로 하나 생겼지. 그러다 두 개다가 어떤 순간에 3개가 돼요? 뭐 하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에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지.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다시 3개가 되죠? 교점을 지나는 순간에 다시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지?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제 몇 개죠? 계속 몇 개지? 4개.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나오는 높이가 몇 개밖에 없어, 얘는? 2개밖에 없지. 답이 아니야. 그리고 애초부터 답이 아니야. 왜 애초부터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애들은 답이 아니라고 했지? 정도의 차이가 이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수학에서 답이 되는 순간은 진짜 딱 1mm만 얘를 움직여도 의미가 달라져야 돼. 마치 뭐가처럼 볼트하고 너트가 정밀하게 딱 조립된 상태에서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그래프가 확 달라져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이렇게 그린들 상황이 달라져 안 달라져? 이런 애들은 답이 아니야. 자, 다시 그림을 그립시다. 어떤 그림? 다시 얘기할게. 특수한 상황이어야 돼. 진짜 딱 맞물려야 돼. 볼트하고 너트처럼 우리 조립하듯이 그래프가 딱 맞물려서 약간이라도 그래프를 움직이면 깨져야 돼. 이게 의미가 확 달라져야 돼. 2차 함수 2개를 그리고 y는 ex를 그릴 건데, 자, 힌트를 줄게. 그럼 2차 함수 2개가 우리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그릴게. 아래로 볼록인 거 2개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를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 아마 이렇게 그리면 될걸?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 그래서 수평선을 그러면 EX는 어디 있어요? EX는 어디 있으면 되죠? 여기 있으면 되지. 그러면 교점 몇 개뿐이야? EX랑 한 개뿐이지. 그러다 수평선 그을게. 수평선 그어서 높이가 3개 나오는 지점을 찾아볼게. 이렇게 그으면 교점 하나, 둘, 셋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요 꼭지점 지날 때 그어도 교점 몇 개 나와? 여기 하나, 꼭지점 하나, 3개 나오죠? 근데 더 이상 있어, 없어? 그래서 얘도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림은 뭐냐면, 그러면 2차 함수를 모든 문제 만드는 사람은 밸런스 있게 이거를 분배를 해. 지금 2개의 2차 함수인데 이 2개의 2차 함수가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럼 맨 처음에 검토할 때 밸런스 있게 하모니, 조화를 이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를 배치해. 자, 어떤 2차 함수를 그린다?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를 그려. 그리고 y는 ex랑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오는 높이가 몇 개여야 돼? 3개. 그리세요. 그려보세요. 맞아요. 계속 가세요. 잘 그렸어요. 완전 잘 그렸어요. 그거예요. 그럼 이제 대칭축을 생각해봐. 상수항 필요 없어. 그림 그린 사람들은 대칭축을 생각해보세요. 높이 3개까지 잡아보세요. 그거 맞아요. 네.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를 그려.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를 그리고 y는 ex랑은 딱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세 점이 나오는 높이, 그치? 이 상태에서 이거 조금만 조정해서 그려야 돼. 그 상태에서 3개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애가 3개가 되도록 일단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그려. 그치? 걔가 y는 이렇게 그려놨지? 이 그래프가 y는 ex랑 어떤 상태가 돼야 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y는 ex랑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그려. 다시. 요거를, 그치, 이렇게 그리면 더 잘 드러나지. 그래서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위에서 그려. 그런 다음에 어디를 지나가게 그려? 요 접점을 누가 지나가게 그려? y는 몇 x가? y는 2x가 딱 지나가게 그려. 그럼 y는 2x랑 fx, gx 누가 f고 g인데요? 몰라. 상관없어. 그게 뭐가 돼? 알 수 있네. 누가 f예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f야. 왜 아래로 볼록이 f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fx에서 gx를 뺐을 때 뭐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f가 g보다 항상 뭐 하다라는 얘기야?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 fx고 위로 볼록이 얼마야? gx야. 맞죠? 자, 여기다 내가 수평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3개. 누구하고? 흰색하고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2x는 일단 지울게. 2x는 이제 해결됐어.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 아래로 볼록이 위에 있어야죠. 아래로 볼록이 위에 있고 위로 볼록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를 아마 y는 마이너스 몇 x가 지나가고 있을 거다? 2x.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어. 얘는 역할 다 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2x는 여기다 교점 수평선을 몇 개를 그어야 돼요? 3개. 수평선 3개를 그을게. 그래서 교점이 수평선이 누군데? 2k야. 그러면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요게 y는 2k야. 그러면 교점 3개 나오는 거 보이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접점 지날 수 있지? 접점 지나도 y는 2k야. 그 다음에 요 꼭지점 지날 때도 교점 몇 개? 3개.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그 2k가 근데 그걸 만족하는 k 값이 뭐가 있다고 했어? 마이너스 몇 분의 1과 2분의 1과 0과 얼마?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k는 실제로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요 높이가. k가 0일 때는 이 k가 얼마고? 0. 근데 우리 아까 요 점을 몇 x가 지나갔죠? 2x가 지나갔지. 그러니까 2x인데 y좌표가 0이니까 요 해당 지점이 몇 콤마 몇? 0,0. 맞죠?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얼마가 되죠? k에다 1 들어가면 그치? 근데 지금 fx를 모르잖아. 자, 이제 fx를 연립합시다. fx랑 누구랑, 자, 소윤이가 말해봐 주세요. fx랑 2x랑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지? 그쵸? 뭐 하고 있어? 2x랑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식으로 적어볼게. 그러면 나는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거야? fx는 2x죠? 그러면 fx 빼기 뭐는 2x는 얘가 어디서 접하고 있어? 0,0에서 접하니까 그럼 최고차항의 값을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 그러면 ax제곱.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fx가 결정이 되네. fx는 뭐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결정이 되네. 그러면 잘 봐봐.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순간 fx의 대칭축이 결정이 돼. 대칭축은 상수항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설사 있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려도 돼. 대칭축은 상수항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얘를 완전 제곱 만들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두근의 합을 구해. 두근의 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2잖아.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 그럼 얼마죠? 그치. 그럼 그게 2차 함수의 무슨 축이야? 대칭축. 근데 그 대칭축의 높이가 얼마야? 그러면 식으로 적을게. 그럼 내가 뭐라고 적으면 되죠? f의 얼마? 최종적인 식은 그러면 f의 얼마? 마이너스 a분의 1이 뭐가 나오면 돼? 맞죠? 자, gx도 똑같이 갑시다. gx랑 2x랑 어디서 만나고 있어? 0,0에서 만나고 있지. 그럼 gx도 똑같이 적어. gx 최고차항 계수 모르는데요. 그냥 적어. gx 빼기 몇 x가? 그러면 몇 x제곱? 그러면 gx는 어떻게 돼요? bx제곱 더하기 얼마? 그러면 얘도 대칭축 구해. 그럼 대칭축은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2의 절반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몇 분의 1? b분의 1이네? 그쵸? 그러면 2차 함수 gx의 이게 위로 볼록이잖아. 걔의 최대값이 얼만데?
그러면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f의 얼마? 마이너스 b분의 1은 얼마가 돼요? 2. 그럼 그냥 요 두 개 풀면 a 나오고 b 나와. a 나오고 b 나오면 누구도 나와? fx, gx 다 나오게 되죠. 이해되나요? 그죠? 그 맞물린다는 느낌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상황은 1mm의 오차만 일어나도 의미가 확 달라지는 순간이야. 왜냐면 아까처럼 붕 떠 있거나 막 이런 그래프들은 답이 안 돼. 살짝 움직여도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조립 뭔가 해보면 볼트하고 너트랑 모든 그 이음새가 딱 맞아서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왜냐면 그런 순간이 아니면 미지수가 6개가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d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f여서 그렇게 이음새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면 6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건 노가다거든. 정보를 6개나 주고 6개를 연립방정식으로 다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돼요? 네. G의 마이너스 B는 2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G의 얼마? 그러니까 저기 네모에 F G. F가 아니라 얼마? 요거? G. 네. 무슨 말인지 됐죠? 특수한 상황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특수한 상황을 만든 건데요? 저렇게 딱 맞물려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개씩만 생겨버려. 하나만 생겨버려. ax제곱, bx제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마지막 마무리지, 마무리. 모든 마무리는 연립방정식으로 하거든? 모든 마무리는 연립방정식으로 하는데 그 연립방정식은 3개도 아니야. 미지수가 3개 남았으면 이거 왜 이렇게 노가다지? 보통은 미지수가 하나, 2개 남는 상황까지 문제를 확 줄여줘. 부피가 줄어들어. 그렇죠? 네, 적어서 답까지 쭉 가세요. 중요한 거는 유력한 용의자를 딱 잡아내는 거야. 유력한 용의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누가 유력한 용의자인가? 여러분 탐정소설 읽나? 난 어렸을 때 그죠? 누구야? 네, 셜록 홈즈랑 아가사 크리스티 그 아줌마 있잖아. 그죠? 오리엔탈 특급 뭐 어쩌고저쩌고. 그치? 네. 거기처럼 모든 그 단서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야 돼. 이상한 데서, 그치? 이상한 데서 잡고 있으면 안 돼. 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울산 시민 1번, 신생아 1번 혹은 상북면에 사는 할아버지 보고 1번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이런 알리바이 조사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야 돼. 2개의 2차 함수와 y는 2x가 딱 만났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아까 내가 그린 동시에 접하는 그림 2개입니다. (14번을) 먼저 할게요. 13번, 15번을 냅둬. 14번까지 하면 끝나겠네. 네. 다 고등과정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 문항들입니다. 최고 난이도. 14번을 먼저 할게. 복습할 때도 내가 안 한 거는 그냥 무시해. 네. (14번도) 읽어봐. 읽어봐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일단 애써봐. 여기서 2차 함수는 힌트는 주고 들어가요.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A인데 둘 다 음수야. 자, 그림부터 그리려고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어떤 2차 함수? 둘 다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y는 2x 빼기 8이랑 교점이 둘 다 위로 볼록. 음수. 이거 안 해. 13번 말고 14번. 13번 안 할 거예요. 13번 다음 시간에. 둘 다 위로 볼록이 좌표평면 필요 없어. 나 지금 좌표축 안 그리잖아. 좌표축은 필요하면 그리면 돼. 둘 다 위로 볼록을 그리는데, 그쵸? 누가 지나가? 직선이. y는 몇 x가 지나가죠? 다시 봐. y는 f0이라는 수평선을 그으면 교점이 어디서 생겨야 돼? 0, 4, 12에서 생겨야 돼. 교점이 3개 생겨야 돼. 그 다음에 2x 빼기 8이랑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알파, 3, 베타여야 돼.
자, 위로 볼록인 거 두 개를 그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답이 아닌 예시 하나. 이런 거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니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그죠? 의미의 차이가 그래도 지금은 답이 아닌 걸 그리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여기가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3보다 작을 때는 fx. 그러면 스마일 모양. 3보다 작을 때는 fx. 네. 이렇게 그려. 근데 여기다 내가 뭐를 그으면 y는 뭐를 그으면 y는 f0이라는 애를 그으면 이거 답 아니에요. 교점이 0하고 얼마? 4하고 이미 에러죠. 여기가 3인데 3이 될 수 없죠. 이미 답이 안 돼. 12. 그 다음에 몇 x 빼기 8이랑 그으면 y는 몇 x 빼기 8을 그으면 2x 빼기 8을 그으면 교점이 뭐가 나와야 돼? 알파랑 3이랑 뭐가 나와야 돼? 베타가 나와야 돼. 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림을 그려. 다시 얘기할게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3에서 끊어서 왼쪽으로 위로 볼록, 오른쪽으로 위로 볼록을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0하고 4하고 12에서 생겨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2x 빼기 8을 그어도 교점이 생겨야 돼. 쉽게 얘기하면 수평선을 그어도 교점 3개. 기울어진 직선 2x 빼기 8, 2x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대충 감 나오죠? 그렇게 그어도 교점이 3개인 이차함수를 그리세요. 두 개를. 잘린 모양을. 모양 자체는 요 노란색처럼 생겼어. 근데 이게 조금 어긋나야 돼. 어긋나서 다시 뭐? 수평선을 그어도 교점 3개. 2x 빼기 8을 그어도 교점 3개. 근데 그 교점 3개는, 교점 3개 중에 하나는 무슨 점에서 생겨야 돼? 반드시. 어디에서? 3에서. 뾰족점에서. 자, 이차함수를 그리세요. 오, 비슷해요. 맞아요. 그림은 잘 잡았네. 잘 잡았네요. 공부 양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쵸? 감각은 너무 좋아요. 감각은 너무 좋은데, 민성아, 이 공부라는 거는 세상에 머리가 좋고 감각이 좋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네 나이 때에도 이 도시 말고 다른 도시에도 글로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인생에 있어 어떤 결과물은 아주 10년 이상이 지나야 돼. 10년 이상의 꾸준한 뭐라고 해야 돼? 노력과 인내와 그 실천이 뒤따라야 그때 빛이 나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그냥 가능성이야, 가능성. 유통기한이야, 유통기한. 그러면 안 돼.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재능이 아니야. 노력과 실천과 인내와 헌신이 재능입니다. 왜냐면 재능 있는 애는 많거든. 머리 좋은 애는 많아. 매년 쏟아져 나와. 그쵸? 머리가 좋으려면 저 폰 노이만이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머리가 좋든지, 그지? 뭐 20짜리 계산을 한다든지, 뭐 몇 개 국어를 막 4살, 5살에 이미 끝내. 그 정도면 또 의미가 좀 얘기가 규격 외우면 달라지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 그런 사람은 거의 100년에 한 번 나와. 100년에 한 번. 그쵸? 자, 그림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림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 더 그려야지. 두 개를 그려야지. fx, gx. 이런 산봉우리 같은 모양을 그려야 돼. 근데 수평선을 그어도 교점이 3개, 2x 빼기 8을 그어도 교점이 3개. 수평선을 그었을 때는 교점이 어디? 0, 4, 12. 2x 빼기 8을 그었을 때는 교점이 어디? 0하고 3하고, 아니, 알파, 3, 베타. 오, 맞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 스타일의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것뿐이야. 대칭축. 대칭축이라는 건 뭔데? 그러면 함수를 그러면 그림을 잡았고, 그림을 잡은 상태에서 함수를 연립해서 식으로 표현하고, 미지수를 줄여서 두근의 합이나 대칭축 갖고 해결을 봐야 돼.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야. 그림은 맞아요. 여기도 그림은 맞아. 실패한 그림이어도 괜찮으니까 아무 그림이나 그려봐. 아무 그림이나. 그림은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로 연립을 할 거고 어디가 뭐인지를 잘 봐.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한 그림 아무거나 그려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 그림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렸어? 수평선 긋고, 그죠? 너는 여기 어디 뒤에 여백에다 너무 많이 그렸어. 하나만 그려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그려봐. 두 개가 떨어져 있진 않아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이거 비슷해요. 수평선 3개 맞췄네. 그럼 2x 빼기 8만 맞추면 되겠네. 이제 식 연립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그려. 이렇게 올록볼록한 산봉우리 그치? 그려. 그런 다음에 수평선을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높이를 잡아. 그 다음에 누구랑? 기울어진 2x 빼기 8이니까 기울어진 직선이지?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나오는 걸 잡아. 수평선 잡고, 그치? 2x 이런 직선이랑도 교점이 3개가 나오게. 그러면 이게 안 되겠네? 바꿔야겠네? 왜? 얘하고도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자, 수평선, 기울어진 애랑 3개, 기울어진 애부터 가봐. 기울어진 애랑 기울어진 2x가 지나가는데 교점이 3개여야 돼. 근데 그 교점 중에 하나가 어디여야 돼? 3이 어딘데요? 요 점을 지나가는 기울어진 직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렇지. 요 점을 지나가는 기울어진 직선 그리면 어떻게 돼? 그쵸? 그거세요. 맞아. 그거야. 그게 2x 빼기 8이어야 돼.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알파 3 베타여야 돼. 수평선 그어. 수평선 그어서 나오는 교점은 이제 뭐여야 돼? 0, 4, 12여야 돼. 수평선도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 수평선은 아니네? 왜냐면 여기는 3이 나올 거니까. 0하고 4. 그러면 다른 수평선을 그어. 그치? 맞아요. 그 상태야. 그럼 다 지우고 이제 이 그림을 크게 그려. 깔끔하게 예쁘게 그려. 그럼 어디에 수평선 그으면 또 3개죠? 특이점을 봐. 이런 곳이나 이런 곳. 그었을 때 교점 3개가 나오는 순간을 봐. 어디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림 내가 그려볼게. 그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요게 y는 얼마? 2x 빼기 8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그러면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얼마? 베타. 그 다음에 수평선은 어디다 그어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수평선 하나 그을게. 여기다 그어요. 여기다 y는 f0 그어서 그러면 여기가 얼마? 0.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4. 여기가 얼마? 1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아래로 내려 그으면 헷갈리니까 복잡하죠? 다시 깔끔하게 다시 그릴게. 위치만 표시할게. 자, 그냥 대놓고 그립시다. 2x 빼기 8 그려놓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얼마? 3 알파 얼마? 베타. 그런 다음에 쭉 그어서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4, 여기가 12 이렇게 돼요. 이 상태야. 그러면 얘가 왼쪽이 무슨 함수? 왼쪽이 fx. 얘가 무슨 함수? 얘가 gx. 얘는 y는 몇 x?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식을 연립해야죠. 그럼 내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식을 연립할 때는 그냥 그림 그리기 쉬우면 장땡이잖아. 그치?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실제로 누군데? fx는 2x 빼기 8이고 gx는 2x 빼기 8이잖아. 그러면 내가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어떻게? 얘가 fx 빼기 2x라고 잡아버려. 그럼 얘는 몇 x 빼기 2x? gx 빼기 2x.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풀어야 되는 건 fx는 2x 빼기 얼마여야 돼요? 8이지? 근데 넘겨. 그럼 fx 빼기 2x는 얼만데? 얼만데? 마이너스 8이지? 그럼 내가 여기를 뭐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이 방정식이나 교점의 위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알파. 그럼 여기가 얼마죠? 3. 여기가 얼마? 베타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쵸? 그러면 다시 대칭축 봅시다. 자, fx의 대칭축부터 볼까? fx 대칭축 얼마죠? fx 대칭축 얼마야?
0이잖아. 0인 거 알잖아. 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fx의 대칭축이 0이니까 fx를 뭐라고 잡을 수 있죠? ax제곱 이 뒤에는 있어 없어? 있긴 있겠지. bx는 없어. 왜? 대칭축이 0이어야 되잖아. 상수항은 무시. 필요 없어. 무시해.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fx 빼기 2x를 봐봐. 그럼 fx 빼기 2x의 대칭축은 얼마죠? 이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칭축은 얼마가 돼? a분의 2가 되겠지. 그죠? 아, 거기에 얼마? 그러면 다시 봐. 알파하고 3이 있네. 그러면 가운데가, 그러면 다시 두 근의 합이랑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만데? 알파 더하기 얼만데? 알파 더하기 얼마죠? 3이네. 다시 갈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 더하기 3인데 그게 누구하고 누구로 이루어져? 뭔가 있겠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만데? a분의 2인데 그게 알파 더하기 얼마죠? 납득되나요? 다시 fx는 뭔지 모르지만 ax 제곱 더하기 0x 어쩌고저쩌고인데 무시할 거야. 어차피 대칭축만 볼 거거든. 그럼 ax 제곱이랑 2x랑 연립해서 대칭축을 만들면 두 근의 합이 a분의 2인데 그 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3. 왜냐면 이차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해봐. 수평선을 여기 긋든 여기 긋든 여기 긋든 평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평균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합이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설사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죠? 요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된다? a분의 2. 자, gx도 갑시다. gx 보세요. gx 최고차항의 계수 얼마야? 모르죠? 알지. ax 제곱이지. 근데 gx의 대칭축을 보세요. gx의 대칭축은 얼마인데? 8이지. 그러면 gx는 몇 x 제곱? gx 뭐로 시작하죠? 똑같이? ax 제곱으로 시작하지? 자, 두 근의 합이 얼만데? 두 근의 합 그대로 갖다 맞춥시다. 16이죠? 그러면 여기 몇 ax가 돼야 돼? 뒤에는요? 몰라. 상관없어. 뒤에 있어. 없는 거 아니야? 뒤에 있어. 근데 그냥 냅둘 겁니다. 그죠? 자, 다시. gx는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어디하고 어디서 생겼으니까 4하고 12에서 생겼으니까 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gx랑 gx를 연립시켰을 때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대칭축이 8. 그러니까 합은 16이 나와야지. 그러면 gx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ax 제곱 빼기 몇 ax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16.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립할게. 그럼 어떻게 되죠? ax 제곱 빼기 16 무슨 x? ax 더하기 무언가 있는데 무시. 그냥 2x. 그럼 연립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와야죠? 그치. ax 제곱 묶으면 어떻게 돼? 16a 더하기 2의 x 어쩌고 저쩌고 했지? 근데 두 근의 합은 a분의 얼마? 그쵸? a분의 16a 더하기 2인가요? 이게 두 근의 합이야? 근데 그 두 근의 합이 뭐하고 뭐 해야 돼? 3 더하기 얼마 해야 돼? 왜? 두 근의 합. 그럼 끝났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6. 6이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왜 6이야? 그쵸? 이거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했고 문제에서 안 주어졌다고 알 수 있어. 중간 지점이 얼마니까? 3이니까. 그러면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 식 다시 적을게. 그럼 누구 더하기 누구? a분의 뭐 더하기? 2 더하기 16 더하기 a분의 얼마는? 2는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 그러면 a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a 값 구합시다. 그럼 이거 얼마야?
A분의 4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다시 잘 봐. 요 3점 알 수 있습니다. 요 3, 얼마죠? 여기다 3 집어넣게. 그럼 3, 얼마? 마이너스 2지? 자, 여기 얼마죠? 0이지. x는 0이잖아. x는 0이면 0에서 3까지 몇 칸 움직였어? 3칸 움직였죠. 3칸 움직였는데 fx 마이너스 ax 제곱인데 마이너스 1x 제곱이니까 기본 그래프지. 그럼 기본 그래프라는 얘기는 여기가 3칸 움직이면 여기는 뭐의 제곱배만큼 움직여? 3의 제곱배만큼 움직이죠. 그러면 9칸이 내려왔겠죠? 9칸이 내려와서 얼마가 됐어? 그러면 9칸 내려오기 전에는 얼마였단 얘기야? 여기는 7. 0, 얼마? 7. 그럼 fx는 결정되네. 뭐로 결정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얼마? 7. 그 다음에 gx 다시 봐. 여기 4하고 12가 8이니까 몇 칸이죠? 4칸? 4칸이지? 그럼 우리 여기 y는 뭐인 거 알아냈어 이제? 7인 거 알아냈죠? 그럼 4칸이니까 4칸 움직이면 여기 몇 칸 떨어져야 돼? 4에 얼마만큼? 제곱배만큼 떨어져야지. 그럼 16칸을 떨어져서 얼마가 됐어? 그럼 원래 높이는 얼마였단 얘기야? 그러면 gx는 얼마죠? 마이너스에 대칭수가 얼마였는데? x 빼기 뭐의 제곱? 8의 제곱 더하기 얼마? 네. 네. 응? A가 왜? 요거 때문에. 요거 알파하고 3의 중간이 A분의 2죠. 두 근의 합. 이렇게 연립했을 때 AX제곱 2X니까 알파하고 3을 더하면 A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AX제곱 빼기 16AX랑 2X랑 연립하니까 두 근을 연립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얼마? 16A 더하기 2인데 그게 누구하고 누구? 베타하고 얼마? 3.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 그러면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인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요? 6. 그러니까 그게 12.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3 더하기 3이 6이어서 12. A분의 2 더하기 16 더하기 A분의 2가 12니까 A분의 4는 16 넘겨서 마이너스 4. 약분하면 A가 얼마? 마이너스 1. 이거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까다로우면 복습 종이를 보고 영상을 다시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푸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3단계를 거쳐요. 그 푸는 방식이 3단계가 뭐냐면 가장 유력한 그래프를 그려. 연립을 해. 연립을 하는데 상수항은 의미가 없어. 상수항은 별로 안, 왜냐면 왜 상수항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상수항은 언제 결정되냐면 맨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감 단계에서 상수항이 필요하거든. 상수항보다 중요한 거는 대칭축이야. 근데 대칭축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요? 그러면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대칭축이야. 그죠? 그리고 그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교점이 두 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내가 쭉 수평선 그었을 때 gx랑 4하고 12에서 만났다는 말이 gx의 대칭축을 알려준 거고 무슨 말인지 되죠? 2x 빼기 8을 쭉 그었을 때 0, 4, 12가 그러니까 각각 함수들의 대칭축을 알려준 거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모르잖아.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상수항 필요 없이 아까도 말했듯이 fx를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 그냥 ax 제곱과 2x만 연립한 게 알파 더하기 3과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gx는 ax 제곱과 마이너스 16ax가 베타하고 3하고 관계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a가 결정이 돼. a 결정되면 좌표가 하나 있으니까 거리로 처리하면 돼. 이제 그 다음은 상수항은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 필요도 없어. 상수항은 필요하면 나중에 보면 돼. 이해됐나요? 14번까지예요. 13번 안 했지? 무시해. 그죠? 14번까지만 복습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미리 줄게 지금 자료. 너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을 때 가네요. 내가 영상만